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정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난 24시간 동안의 세계 경제와 증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이 상당히 긴장된 하루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4천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공지능 거품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글로벌 기술주가 동반 하락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부터 짚어볼까요? 어제 반등했던 코스피가 다시 4천선 아래로 내려갔네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1.9포인트, 1.53% 하락한 3,994.5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4,056선까지 올랐던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4,000선을 내줬는데요. 장중에는 최저 3,975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인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국인 매도 규모가 상당했겠네요. 네, 외국인이 3,559억 원, 기관이 1,00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4,230억 원을 홀로 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SK하이닉스만 0.18% 소폭 상승했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 1% 하락했고요. 근데 특히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포드와 맺었던 구조 6,030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이 포드의 해지 통보로 종료됐다는 소식이 전날 공시됐거든요. 이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2차 전지 업종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땠나요? 코스닥도 9.74포인트, 1.07% 하락한 901.33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최저 895까지 떨어지면서 9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905억 원, 기관이 107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107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많던데요. 네, 오늘이 특히 심각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2.8원 오른 1479.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1482.3원까지 치솟으면서 지난 4월 9일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4월 9일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라니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네요. 무엇이 환율을 이렇게 끌어올린 건가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외국인 자금 이탈입니다. 오늘도 보셨듯이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거 매도하면서 달러 수요가 급증했고요. 둘째는 글로벌 달러 강세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달러와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외환 당국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맺은 외환스와프를 실제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러 공급을 늘려 환율 상승세를 억제하려는 시도였는데요. 실제로 외환스와프 가동 소식이 전해진 직후 환율이 잠시 주춤했지만 상승 추세를 꺾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1,500원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볼까요? 어젯밤 미국 증시는 어땠나요?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228.29포인트, 0.47% 하락한 47,885.97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78.83포인트, 1.16% 내린 6,721.43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18.14포인트, 1.81%나 급락하면서 22,693.3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하락폭이 상당하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른바 오라클 쇼크가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오라클이 추진하던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핵심 투자자인 블루아울의 이탈로 교차,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오라클 주가는 5.4%나 폭락했고요. 이 여파가 다른 인공지능 관련주로 확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영향을 받았나요? 엔비디아가 3.8% 하락했고, 브로드컴이 4.5%, AMD가 5.3% 각각 급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78%나 폭락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과열 우려, 이른바 인공지능 거품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종목이 하락한 건 아니었겠죠? 네. 에너지주들은 선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연관된 제재 대상 석유 유조선에 대한 완전한 봉쇄를 명령하면서 유가가 상승했거든요. 이에 쉐브론이 1.84%, P&G가 1.72% 상승했습니다. 또 아마존이 오픈AI에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협상 중이라는 소식에 0.5% 상승했고요. 장 마감 후 발표된 실적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실적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2026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183억 달러에서 19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장 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급등했고, 이는 내일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 관련 소식은 어떤가요? 연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연준의 금리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내일 발표될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은 8만 7천 달러 선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9만 달러를 넘어섰다가 다시 하락한 상태인데요. 미국 상장 ETF에서 지속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고,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위험자산인 암호화폐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인공지능 거품 논란이 진정될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마이크론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왔지만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지 여부입니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 발표될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주시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수 있고, 이는 글로벌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둘째, 국내 환율 상황입니다. 1,500원 돌파 여부와 정부의 추가 대응책을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기술주 조정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될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섹터별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방어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술주의 경우 인공지능 거품 논란이 진정될 때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대신 실적이 견조한 가치주나 배당주에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또한 환율 상승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 기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과도한 공격적 투자는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남은 일정에서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있나요? 네, 내일 목요일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 금리 결정도 예정되어 있어 글로벌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에는 나이키와 페덱스 실적 발표가 있어 소비 심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는 어떤가요? 전통적으로 12월 마지막 닷새와 1월 초 이틀 동안 산타클로스 랠리가 나타나곤 하는데요. 올해는 여러 악재들이 겹쳐 있어 불확실성이 큽니다. 인공지능 거품 우려,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 높은 밸류에이션 등이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들입니다. 다만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이 이어진다면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개장 전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주시죠. 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미국 선물 시장 반응을 확인하세요. 반도체 업종 전반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달러 환율 계장가를 주시하세요.
1,500원을 향해 가는지 아니면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외국인 수급 동향을 체크하세요.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될 경우 지수 하방 압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세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도 자정 경제 브리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브레인 튜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정 경제 브리핑. 내일도 검증된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